원자 이온 같은 것들은 이제 가속을 해서 표면을 조사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시료가 움직이지 않아요. 혹시 브라운관 TV가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뚱뚱하게 생긴 뚱뚱하죠? 그 뒤가 왜 뚱뚱한지 아세요? 전자총이 들어있어요. 세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염색을 해서 얇게 떠서 염색하는 건 그렇죠. 뭐 많이 연구를 하니까 그렇게 예전부터. 근데 위에 보면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색깔로 표현했는지는 이 영상 질량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떠한 표면을 점 단위로 분석을 하게 되면 가로로 10개, 세로로 10개, 그러면 이제 10포인트 하면 이제 한 100포인트를 분석을 하게 되죠. 그 머리카락 같은 것들을 이제 쭉 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궁금해하는 초록색 약이 어디에 뇌에 퍼져져 있는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에 어디에 신호가 크게 나왔는지를 표시를 하게 되면 마치 사진처럼 영상화했다고 해서 이제 영상 질량 분석, 이제 이미징 매스 스펙트로미트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냥 일반 현미경에서는 모양만 봤었는데 어떤 분자들이 어떻게 2차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상 질량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로 단백질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약들이 어떻게 분포되어서 어떤 단백질과 결합하고 반응을 하는지 이런 연구에도 좀 쓰일 수가 있는 게 이제 영상 질량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행시간형 2차 이온 질량 분석기를 만드는데 왜 영상 질량 분석부터 설명드렸냐면 이 비행시간형 2차 이온 질량 분석기가 영상 질량 분석기의 한 종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량 분석기는 이제 점을 분석하는 질량 분석기다 보니까 각각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편에 보면 이제 어떤 판에 조직 시료를 이렇게 올려놓고요. 레이저나 이온빔을 조사를 하게 되면 포인트마다 얻어지는 질량 분석 스펙트럼들을 오른쪽 위처럼 보여지게 되고요. 각각의 피크에서 어디에 분포했는지 이제 오른쪽 아래처럼 영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위치마다 있냐 없냐가 나오니까. 이게 좀 이제 복잡한데요. UV 레이저라고 써 있는데요. 자외선 레이저를 시료 표면에 조사하고 그곳에서 뜯어져 나오는 이온들을 분석하는 말디 질량 분석기랑 비슷한데 그거가 이제 시료가 이제 움직입니다. 레이저는 가만히 있고 시료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아래로 움직이면서 각 점들에서 얻어지는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얻게 되고요.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용매가 전자 분무화법으로 대기 중에 있는 시료의 표면을 막 조사를 합니다. 점마다 얻어지는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저장하고요. 세 번째 있는 것만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이건 이제 시료가 진공 장비 안에 들어있고요. 원자 이온 같은 것들은 이제 가속을 해서 표면을 조사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시료가 움직이지 않아요. 혹시 브라운관 TV가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뚱뚱하게 생긴 뚱뚱하죠? 그 뒤가 왜 뚱뚱한지 아세요? 전자총이 들어있어요. 세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온빔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이온빔 이렇게 가로 세로로 쭉 주사를 하면서 각각의 점들의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아랫부분 쪽에 왼쪽에 보시면 원이 그려져 있죠. 분석하는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ESI라고 적혀 있는 게 그만큼 이제 원이 크죠. 20마이크론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말디라고 써 있는 거는 한 10마이크론 정도 되고 SIMS 심즈라고 되어 있는 건 그거 이제 한 1마이크론 안쪽으로 돼요. 그렇게 빔이 작기 때문에 영상 분해능이 더 좋은 거죠. 점점 성능이 좋아진다. 점들을 아주 작게 많이 하면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 훨씬 더 위치 정보에 대한 것들이 더 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작은 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 가운데 보시면 이제 분석할 때 그 분자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사실은. 그래서 프로틴이 이제 가장 큰 분자고 심즈는 빔이 작아서 영상 분해능은 좋지만 이제 단백질 분석하는 데는 좀 약해요. 이온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디는 이제 전 분야를 쓸 수 있고 빔 크기도 중간 크기여서 이제 보상하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빠르게 분석하는 건 그 DESI라는 장비가 이제 제일 빠르게 분석하기 때문에 내 시료가 어떤 시료냐에 따라서 얼마나 영상 분해능이 필요한지 또 어떤 걸 보고 싶은지 그 이온화법을 선택해서 분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저희 실험실, 저희 그룹에서는 2차 이온 질량 분석기 오른편에 있는 SIMS 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표면이 원래 평평했어요.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1차 이온빔을 맞고 뜯어져서 생성되는 그중에서 이제 양이온의 질량 분석을 하고 또는 음이온의 질량 분석을 하는 걸 1차 이온빔이 표면에 때려져서 생성되는 2차 이온을 분석한다고 해서 2차 이온 질량 분석기 세컨더리 아이온 매스 스펙트로미트리 심즈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냥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확 던지면 펑 하고 그렇죠. 확 튀어오르죠. 그 중에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만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양전하 띠고 있는 것들의 질량을 분석하고 싶으면 양전하만 가속시키고 음전하를 분석하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걸어서 마이너스를 음전하를 밀어내면 되니까 왼쪽에 빨간색이 1차 이온 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장으로 약 수만 볼트의 에너지를 주게 되면 꺾여져서 샘플에 쾅 하고 부딪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쾅 부딪히고 생겨서 새로운 2차 이온들이 파란색 선으로 따라서 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서 이 질량은 자기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질량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꺾여지는 이 경로가 바뀌게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유선형으로 꺾여 있는 게 다 다른 질량이 도달하는 그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이러한 2차 이온 질량 분석기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80억 상당에 해당한다는 그 2차 이온 질량 분석기를 포함해서 지금 보시는 앞에 두 개, 하나는 슈림프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이제 나노심스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슈림프 장비를 이렇게 보시면 약간 새우처럼 생겼죠. 이렇게 예, 두 장비가 고분해능 2차 이온 질량 분석기인데 요 장비들은 이제 국내에 딱 한 대씩밖에 없습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고분해능으로 2차 이온을 분석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혹시 진주 운석? 네, 맞습니다. 2014년도에 3월 9일 저녁 8시쯤에 운석이 좀 떨어졌는데 이 운석을 산으로 막 녹여서 액체로 만들어서 질량 분석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이런 이 2차 이온 질량 분석기 같은 것들이 바로 전처리 없이 구멍을 내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 가운데 보시면 노란색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네. 그 아까 원자 이온으로 구멍을 파게 됩니다. 20마이크론 정도 구멍을. 뭐를 검출하셨냐면 우라늄과 납을 분석을 하는 건데요. 우라늄과 납 동위원소 비율을 분석하게 되면 연대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MA가 이제 100만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533백만 년 나이가 45억 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2차 이온 질량 분석기를 가지고 연대 측정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가 남극에 있는 이제 달 운석을 이제 극지연구소에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슈림프 장비를 통해서 똑같이 이제 남극에서 있었던 달 운석도 약 43억 년 정도 됐다라는 것을 학계에 알리게 되는 그런 큰 귀중한 그런 자료가 되었죠. 그래서 조금 동생이네요.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실생활 말고도 우리가 그 연대 측정 지질과학에서도 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질량 분석기는. 이 자료는 뭐 보시면 보조 배터리 요즘 최근에 많이 쓰여지는 게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많이 쓰죠. 그 리튬 이온 배터리 중에서 전지는 이제 양극과 음극이 있으니까 이제 양극에 양극 활물질이 있습니다. 그 양극 활물질에 분말로 되어져 있는데 왼편과 오른편에 좀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10마이크론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이 원자 크기가 파우더 안에 니켈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망간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붕소도 있는데 왼편과 오른편의 가장 큰 차이가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알루미늄을 아주 수나노미터로 얇게 코팅을 했는데 잘 됐는지를 보려면 방법이 없어요. 녹여서 함량을 보는데 알루미늄이 안에 들어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영상 질량 분석을 하게 되면 겉에 알루미늄이 저렇게 잘 쌓여졌다는 걸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데서 이제 재료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2차 이온 질량 분석기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요건 이제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비행시간형 2차 이온 질량 분석기인데요. 비행 시간을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와우. 네, 가장 이제 원초적인 방법으로 질량을 측정하는 장비이기도 해요. 앞에 거는 굉장히 고분해능으로 질량을 분석하는 이유가 이제 큰 마그넷과 전기장으로 이제 분리 분석을 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검출기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검출기를 놓을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에요.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검출할 수 있는 질량의 개수가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비행 시간을 측정하다 보면 한 번에
그냥 시간만 측정하면 돼요. 준비 땅 해갖고 무거운 애들은 느리게 도착할 거고 가벼운 애들은 빨리 도착할 거죠. 그런데 저 디텍터라고 써있는 파란색 네모에 느린 애들은 천천히 올 거고 비행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되고 이 비행 시간은 일정한 에너지를 줬을 때 질량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속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고요. 이것도 GUN데요. 이렇게 바이오 생체 시료의 경우는 특정 매스 채널만 열어놓고 보기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지질과 생체 신호들이 많기 때문에 당 지질, 콜레스테롤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찍어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다 영상을 얻게 되고 비행시간형 2차 이온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바이오 시료의 응용 사례가 되고요. 요거 이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유연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 OLED도 사실은 유기물들이 다층 방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쭉 이렇게 여러 개의 다층 방막으로 되어져 있는데 가운데 보면 이렇게 점 같은 게 보이죠? 발광층입니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 RGB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있고 그걸 이제 질량 분석으로 얻게 되면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약간 이렇게 3차원처럼 보이죠. 2차 이온 질량 분석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 분석법이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벗겨가면서 분석이 가능해요. 깊이 방향 쪽으로 분석이 되고 2차원 쪽으로 분석이 돼요. 그러면 2차원과 다른 축 하나가 더 추가됐으니까 3차원 영상 질량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3차원 영상 질량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주로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생체 시료에 대해서도 많이 분석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2차 이온 질량 분석기는 국내에서 개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저희가 많이 운용도 하고 있고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신 전문가분들이 계시기도 했고 이런 2차 이온 질량 분석기를 개발을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적들이 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서 그 중에서도 비행 시간형 2차 이온 질량 분석기 거기에 핵심 부품인 1차 이온빔들을 다 국산화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2차 이온 질량 분석기는 시료를 어떻게 잘 뜯어내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1차 이온빔으로 쓰여지고 있는 액체 금속 이온빔, 기체 클러스터 이온빔을 국내 기술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기체 클러스터 이온빔은 완성을 했고요. 밑에 이제 비행 시간형 질량 분석기는 워낙 이제 그 고전적인 질량 분석기 중에 하나인데 더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국산화하고 있고요. 뭐 밑에는 이제 고체 시료다 보니까 다양한 축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시료대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어하고 분석 이온빔을 지금 쏴 이쪽으로 보내 저쪽으로 봐 그다음 그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얻어 이런 걸 다 이제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국내 기술로 개발을 하고 있고 국내 연구자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분석 프로그램까지 이제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최대한 많이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편에 위에가 이제 표면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표면 질량 분석이 가능하고 이온빔을 주사하면서 점에 있는 질량 분석을 통해서 2차원 영상 분석, 깊이 방면으로 파괴하면서 분석하니까 깊이 분석이 가능해서 3차원 영상 질량 분석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비행 시간형 2차 이온 질량 분석기가 됩니다. 두 개의 이온빔이 한쪽을 쳐다보고 있고 초록색으로 생긴 게 위쪽으로 이제 2차 이온이 올라가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시료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만든 이온빔의 좀 장점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1차 이온빔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저렇게 원자 이온빔을 가속시켜서 표면을 가하게 되면 원자 하나의 에너지가 가는데 이 옆에는 보면 이제 군집체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2000개 정도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2000배 정도 작은 에너지로 표면을 가하게 되는 거죠. 더 소프트하게 뜯어내고 거기서 뜯어질 때도 그 분자 이온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총처럼 생겼죠? 네, 맞습니다. 클러스터 이온 빔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박사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개발하셔서 이렇게 기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가속하고 집속시키는 장비를 만들어서 실제로 유기물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만들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니네가 뭐가 좀 다를 수 있느냐 이제 제가 조금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요 빨간색 잉크 요렇게 생긴 두 개의 분자예요.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겼죠. 모양이 조금 다르죠.
네. 이 분자가 뭐냐면요. 로다민 B라는 거와 로다민 6G입니다.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 화학식이 똑같다라는 건 앞서 말씀 주기율표에서 보신 것처럼 분자량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두 개의 물질이 질량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량 분석기에서 보면은 두 개를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의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질량 분석기에서는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2차 이온 질량 분석기에서는 이제 그럴지 못했었거든요. 빨간색이 로다민 B고 가운데가 빨간색 잉크, 밑에가 네. 로다민 6G를 칠해 놓은 거고요. 네. 그 옆에가 이제 그거의 질량 분석 스펙트럼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빨간색 잉크는 아래 거와 로다민 6G와 비슷하게 보이죠? 네. 스펙트럼이. 그리고 위에 거는 로다민 B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저 맨 끝에 보면 443이 이 로다민이라는 염료의 그 질량이거든요. 네. 그 앞에는 다 이 조각들이에요. 빨간색 잉크는 아래 거 로다민 6G와 굉장히 유사한 스펙트럼을 갖죠. M사의 유성 매직은 로다민 6G를 써서 빨간색을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형태의 2차 이온 질량 분석기의 도입은 이제 국내 최초고 전 세계 최초가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저희는 또 다른 분석법을 하나 융합하려고 하고 있는데 파장을 가변할 수 있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광분의 스펙트럼을 얻게 되면 로다민 B와 로다민 6G가 흡수하는 파장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네. 그 두 개가 흡수하는 파장이 다른 걸 측정하는 흡수 스펙트럼을 찍게 되면 당연히 얘가 더 이 로다민 B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하나 더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표면에 어떤 분자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많을수록 더 확신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런 융합 장비를 개발해서 표면에서 얻어진 정보들을 더 확실히 하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장비를 조금 설명드린 거고요. 예. 네. 다른 형태의 질량 분석기들도 계속 개발하고 계십니다. 또 희망찬 미래가 네네네네.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엄청 좋은 질량 분석기들도 계속 외국에서도 개발되고 있고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실생활로 들어올 수 있는 질량 분석기가 이제 앞으로의 좀 질량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마지막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예,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데 어허. 점점 더 이런 질량 분석기의 역할은 더 커질 거고 현재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건 탐사체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큐리오시티네요. 아 맞습니다. 예. 네, 요 안에도 보시면 오른편에 REMS라고 요것도 이제 질량 분석기의 한 종류입니다. 이게 사실 그 어떤 행성에 가서 탄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걸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예. 생명체가 살았는지 없었는지 뭐 현장 내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더 계속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쵸. 있고요. 요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 네, 친구는 봤죠. 또 네. 유용한 공항에서. 네, 맞습니다. 네. 마약이라든지 뭐 네. 유해한 물질들, 폭발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냄새로 맞아요. 맞죠. 이건 이제 항만에 컨테이너가 이제 수입해서 들어오면 사람이 이제 직접 들어가서 다 열 수는 없고 네. 여러분이 냄새 맡아보고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고 괜찮네 뭐 이러시는데 근데 이게 질량 분석기가 이제 점점 전자코, 전자 눈과 같이 센싱을 하는 거죠. 냄새 대신에 실제로 그 스펙트럼을 얻어서 여기에 그 마약이 있었네, 유해 물질이 들어있습니다라고 걔보다는 연구 장비가 훨씬 더 확실하겠죠. 훨씬 정교하게. 하겠죠. 네. 정교하게. 그럼요. 국가수. 국가수죠, 국가수. 네. 우리가 어떤 살인 현장이라든지 범죄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 바로 이게 누구의 피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예. 질량 분석기는 점점 더 현실에 더 와줘서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